2020년 5월 5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퍼펙트 스톰, 한번 그전에도 다뤘던 주제인데 퍼펙트 스톰은 아직 오지 않았다. 위기에 대비해라.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재로 삼는 거는 지금 미국이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해서 중국에 문제를 제기했고 그것이 앞으로 큰 문제를 또 다른 문제를 만들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부탁드리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은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마라. 제가 계속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개헌을 추진하고 공수처를 설치하고 또 이번에 김정은이 6.5일 거다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뭐 북한을 정확하게 예측했다라는 걸 토대로 야당의 두 의원을 코너로 몰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대북 지원을 하겠다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진짜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지금 크게 닥쳐오는 퍼펙트 스톰에 대응해야지 이러한 사소한 것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미중 간의 코로나19 발원지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갈등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중국 발원설을 놓고 중국의 우한 연구소에서 생물학적 무기로 사용할 목적으로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라는 설이 돌고 있고요. 이 연구소에서 우연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출되었다라는 설이 두 가지가 돌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익히 아시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돌았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미국이 어떤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미국이 이런 걸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심각해지죠. 그냥 떠도는 거하고 미국의 지도자가 거론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지난 5월 3일 미국 CNN 방송은 트럼프가 중국 연구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느냐라는 질문에 중국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를 덮으려 했지만 불을 끄지 못했고 실수를 인정하지도 않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최대 10만 명에 달할 수 있다. 끔찍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우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나는 반드시 보고를 받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은 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ABC 방송 및 XOC라고 하는 매체가 있는 모양이죠. 여기에서 코로나19가 우한의 연구에서 나왔다는 것을 입증할 엄청난 증거, 영어로는 enormous evidence가 있다라고 했고요. 중국 연구소의 실패로 세계가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다. 뭔가요? 메르스를 얘기하는 건가요? 뭔가요?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중국이 의도적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이냐 우발적으로 새나간 사고였느냐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의문을 풀기 위해서라도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 그곳에 우리는 가야 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국가정보국장 D&I 최근 보고서에 동의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5월 3일 AP통신은 미 국토안보부, 우리라면 행정안전부겠죠. 안전부는 중국이 의료 물품 및 장비 비축을 위해 지난 1월 초부터 의도적으로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은폐했다는 4장짜리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1월 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는 걸 알고 그에 대한 의료 장비 비축을 하기 위해서 코로나19 심각성을 숨겼다라고 라는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한 것을 일부러 늦추고 해외 의료장비 수입을 했다. 네, 올해 초 중국은 마스크 및 보호장갑 수입량을 급증시켰다. 이때 한국은 열심히 팔아먹고 있었네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은 영연방 국가인 호주,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 다 영어권 국가죠. 이 5나라와 파이브 아이스라고 정보 공동체를 맺고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할 인도 패시픽 전략에서 보게 되면 5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파이브 아이스 5개의 눈이라 그러죠. 그 정보 공동체를 이 나라들은 공동으로 어떤 판단을 했는가 하면 2019년 12월 작년 12월에 코로나19 위험 인지한 중국이 한 달 넘게 이를 은폐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중국이 코로나19의 발원지이고 그것이 위험하다는 걸 은폐했다 한 달 이상 그런 보고서를 이런 판단을 파이브 아이스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월 30날 트럼프는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연구에서 유래했다는 증거를 봤다며 중국에 추가로 관세 보복을 하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측근인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중국이 우한연구소 조사에 협조할 때까지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실력자들은 계속 중국이 우한 코로나를 발생시켰고 그걸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중국은 오늘까지 노동절 휴가 중이죠. 이런 와중에서 정확한 정부 반응은 안 나왔지만 중국의 중앙 TV, CCTV는 사악한 폼페이오가 멋대로 독을 뿜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라고 비난했고요. 환구시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중국의 관영지죠. 우리말로는 환구시보인데 중국 발음 환추시보인데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 발언설에 대한 증거를 미국민에게 보여주기를 요청하지만 그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그가 잘할 것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보도를 종합하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강대국 아닙니까? 우리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네, BTS가 뭐 세계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결정한 것이 세계의 뭐 정치 지도를 바꾼다든지 경제 지도를 바꾸는 건 별로 없죠. 자, 미국이 이렇게 실력자들이 나온다는 것은 코로나19 발언 갈등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다시 제2의 무역 전쟁으로 들어간다는 암시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지난 1월 달에 미중 간의 1차 무역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데 주력해 왔는데 그 합의를 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로는 언론에서 뭘 이유로 듣는가 하면 중국을 최대한 압박해서 코로나19 부실 대응했다는 비난을 피하고자 하는 게 트럼프의 의도다. 또 대중 정책을 강력하게 하면 지지 세력이 결집한다는 게 트럼프의 의도다. 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존 바이든은 중국과 커넥션이 있는데 그것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다. 또 미국의 중부 지역은 거대한 그레이트 플레인스 대평원 지대 아닙니까? 농업지대인데 팜벨트라고 그러죠. 농장지역. 거기는 전통적으로 보수적인데 그 지역의 표심을 다지기 위해서 트럼프는 이렇게 한다. 정치적으로도 한다. 정치적 필요성도 있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시니어 펠로인 매슈 푸나이올은 코로나 갈등으로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무역 분쟁이 다시 벌어진다. 그리고 그를 비롯한 여러 명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 전략은 심각한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뭐 반드시 미국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미국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자, 미중 무역 갈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월 15일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 협정을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지켜보는 가운데 양측이 서명했죠. 트럼프가 툭툭 어깨를 뚫리면서 완전히 승자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때 미국은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출된 것을 해놓고도 은폐하고 있었다고 지금 판단하는 겁니다. 원래 1월 15일 있었던 미중 1단계 무역협정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 1년 전인 2018년 3월달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인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서명이 있기 직전에 대한민국 증권시장은 2600% 증시가 2600까지 가면서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아주 좋았죠. 네. 대한민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렇게 하고 발전한 양손에 떡 들고 이렇게 발전한 시스템이었는데 미중 간의 갈등이 커지면은 경제가 흔들리게 되고 안보도 흔들리게 되는 거죠. 당연히 주가가 떨어집니다. 어쨌든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에 들어가면서 바로 우리 한국 증시는 조정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미국은 각각 340억 달러 규모의 상대국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서로 똑같이 했죠. 그리고 8월 달에는 160억 달러 규모의 상대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양측은 똑같이. 네, 1차전, 2차전은 쌤쌤입니다. 그리고 2018년 9월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은 중국산 제품 2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10%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중국은 600억 달러 미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물렸습니다. 네, 2천억 대 600억. 거의 3배가 넘게 미국이 더 우세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한국 증시와 글로벌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2019년 5월달 미국은 다시 2천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율을 10에서 10%였던 걸 25%로 인상했습니다.
한 달 뒤 중국은 600억 달러의 미국 제품에 대해서 5 내지 25%의 관세를 인상했습니다. 600억 대 2천억, 역시 3배 이상 미국이 더 많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금액면에서. 또 한 번 미국의 우세를 장했죠. 그리고 미국은 그해 8월 달에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자 글로벌 증시와 한국 증시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미국이 2018년을 경계로 해서 2018년 9월부터 확실히 우세로 돌아섰다는 거죠. 그 2019년도에 내내 우세했죠. 그리고 2019년 9월 달에 서로 마지막으로 주먹질을 했는데 미국은 중국 제품 1120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 15% 관세를 부과하니까 중국은 그 절반을 약간 넘는 미국 제품 750억 달러에 대해서 5 내지 10%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네, 중국이 또 밀렸죠. 그리고 나서 중국은 외환 보유고가 급감하고 지방은행들이 파산할 조짐을 보였습니다. 네, 중국이 경제 위기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때 트럼프는 또 이때 뭡니까 러시아 스캔들로 뭐 탄핵 위기가 좀 시끄러웠죠. 아주 가뿐하게 빠져나왔지만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양측은 바로 1단계 합의를 들어가기 시작했고 중국의 요청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1월 5일 날, 1월 15일 날 서명을 했습니다. 이 서명이 있기 전 미국은 중국이 항복을 했으니까 이틀 전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선물을 내놨죠. 향후 미국이 수출하는 품목 중에서 4개 부문에서 2년간 2천억 달러의 제품을 구매하겠다. 미국이 요청하는 지적 재산권 보호하겠다. 불공정한 기술 이전 관행을 금지하겠다. 그런 법안을 만들겠다. 중국 자본시장을 개방을 하기 위해서 중국 금융시장에 외국인 지분 제한을 철폐하겠다. 환율 정책 관련해서 중국 정부의 개입을 중단하고 화폐 정책을 투명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과거 한국도 미국에게 한 적이 있었죠. WTO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울 때. 미국은 반드시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합의 서명이 있고 불과 열흘이 지나서 중국발 코로나 위기가 세계로 퍼졌습니다. 미국이 가장 빠른 건 북한이었죠. 북한이 1월 20일인가요? 국경 폐쇄를 하고 그다음에 1월 27일 날 미국이 우한으로 전 세계를 띄워서 자국민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러자 와 하고 전 세계가 큰일 났구나 하고 제 기억으로는 1월 29일 일본이 전 세계 띄우고 1월 30일 우리가 띄우고 그 다음에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같은 좀 못 사는 나라들도 전부 다 전 세계를 띄워서 전 세계 없는 나라는 공군기를 집어넣어서 자국민을 빼내는 면서 코로나 위기가 전 세계로 꽝 하는 충격을 쳤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한국 경제가 다 얼어붙었죠. 네.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트럼프의 미국이 1월 27일인가 전 세계를 집어넣은 거는 미중 무역 갈등에서 중국을 또 한번 엎어치게 하는 대공작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서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치명타를 입었죠. 세계 공장이. 그래서 미국이 다시 코로나19 발생과 은폐 책임을 묻게 되면 그렇게 해서 미중 무역전이 시작된다면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는 얼어붙는다. 퍼펙트 스톰이 닥쳐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4.15 총선에서 압승을 했는데 거기에 도취해가지고 뭐 개헌하겠다, 뭐 공수처 이런 거 하겠다, 북한 지원하겠다, 뭐 김정은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진짜 오는 위기를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 북한에 가서 2018년 9월 달에 북한에 가서 남쪽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연설을 했었죠. 그분은 남쪽 대통령도 아니고 한반도 대통령도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가장 우선시해야지 그 외의 것들, 특히 자기의 이념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움직여야지 자기의 이념을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대한민국도 힘들고 그쪽도 힘들어집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재난 기본소득을 또 한 번 풀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재난 기본소득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추경안을 만드는 걸 국민들이 오케이 하겠지만 또 반복되면 과연 동의하겠느냐. 진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걸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과거의 김영삼 대통령은요 아주 사소한 전투에선 다 이기고 전쟁에는 패배했어요. IMF 외환위기를 초래했으니 뭐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네. 자기 아들이 감옥에 간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깨끗하게 하자고 해서 금융실명제 해놓고 자기 아들은 대선 장금을 안기부 돈에 숨겨놨다가 걸렸지 않습니까? 한부 사건도 일으켰고
그 전쟁에 완전히 패전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그 김영삼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둘 다 경남고 출신이라서 경남고 출신 두 대통령에 대한 우려를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 패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세계 역사는요, 미국도 강대국들이 만드는 거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뭐 북한하고 어쩌고 뭐 타협을 했다 그래서 그들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결정에 우리를 바꿔놓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결정하고 세계의 결정이 맞아갖고 잘 풀렸을 때 그게 우리가 어떤 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운에 맡기게 되면은 운이 빠지면 매우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걸 YS는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2017년 4월 달에 마라라고를 방문했던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한국은 중국의 일부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트럼프가 밝혔었죠. 우리 정부도 그걸 정말인지 알아보겠다 하고는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어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아주 오만한 시진핑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저렇게 우리 대통령이 중국 갔을 때 혼밥을 먹게 하고 홀대를 했죠. 자, 미국은 미국대로 상당한 희생을 치르고 우리에 앞서서 우리를 식민 지배했던 일본을 항복시켰고 6.25 전쟁 때는 상당한 자기네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미국도 쉽게 그렇게 피 흘린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우리가 미국을 택할 것이냐 중국을 택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 앞으로 승리하는 나라를 택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운명은 매우 어두워집니다. 현재 이 동아시아 정세는 중국이 1대1로 그다음에 뭐 A2AD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FONOP, FONOP, Free of Navigation, 항행의 자유, 그다음에 Operation, FONOP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있는 여러 인공섬이나 이런 거에 시설을 하든 말든 미국 군함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그런 무력 시위를 2012년 이후 계속 물러서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태평양 사령부에 배속되는 해군을 7함대 전력을 3함대로부터 추가로 받아갖고 증강해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달에 미국은 일본이 만든 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자유롭고 개방된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택했습니다. 즉 중국이 인도태평양에 자기네 영역을 거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려는 것에 맞서가지고 자유롭고 개방된 공간이어야 된다 하면서 어떤 주변 국가들과 협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선상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이 신남방 정책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입니다. 중국의 1대1로에 붙을까 FOIP에 붙을까 아직도 가락을 못 잡고 있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건 결국 중국에 붙고 싶다는 의도 때문이죠. 네. 이런 것들이 한국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시야를 조금만 국제정치학을 공부해보면요. 여기에는 거짓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쭉 보여요. 왜냐 국제정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안 하고 할 수는 있죠. 그래도 쭉 보면 보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 차례 think the unthinkable,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생각해서 대비하는 게 국가 안보고 그 다음에 재난에 대비하는 거고 미래를 풀어가는 거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think the thinkable, 생각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해도 됩니다. 어쩌면 문재인 정부는 think the thinkable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뻔히 보이는 거를 안 보인다고 하면서 무시하고 가다가 이번에 운 좋게 통과됐지만 나중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그걸 김영삼 대통령이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국민들은 역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 클린턴 씨가 대통령 선거로 나왔을 때 구호로 낸 게 It's economy, stupid. 바보야, 중요한 건 경제야. 이걸 구호로 내걸었는데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퍼펙트 스톰, 미중 간의 제2차 무역전쟁,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한 무역전쟁이 일어난다면 경제 위기는 매우 커집니다. 그때 한국이 받게 되는 이 무역 감소라든지 증시 낙폭을 적게 하려면 지금부터 It's economy, stupid 이런 정신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대통령도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5번인가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세게 조이고 기업인들을 다독이고 고용을 확인하고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4.15 총선 압승에도 불구하고 참 힘든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좀 퍼펙트 스톰이 온다는 걸 대비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지 지금 승리의
만끽하고 있을 그럴 시간은 아니란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